오늘 영상 하나로 딱 5가지를 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초보가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복잡한 말은 빼고 손에 잡히는 흐름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바로 거래 화면을 열고 코인 거래를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쉬운 시작법입니다. 버튼을 어디부터 누르는지 감이 생기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난리가 났던 이야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을 뼈대만 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돈이 새는 구멍,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으로 깎아먹는 꿀팁입니다. 같은 실력이어도 수수료가 낮으면 체감 수익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만든다는 단타 접근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를 시작할 때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코인 거래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연습 자금처럼 써볼 수 있게요.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따라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면 빠릅니다. 솔직히 100달러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내 돈을 안 넣고도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성공했을 때 몇백만 원을 만드는 경험도 가능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왜 코인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숫자 하나가 더 빠르게 설득합니다.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쯤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대략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평가하면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구간에 따라 체감은 달라도 흐름은 보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사라질 정도죠. 이 정도만 봐도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이라는 자산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적어도 공부할 이유는 충분히 생깁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올라타서 수익을 노리고 내릴 때는 숏으로 내려가는 흐름에 베팅해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조건만 놓고 보면 투자처로는 꽤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에는 있고 50만 원으로도 레버리지를 쓰면 10배인 5천만 원 규모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30억 같은 큰 자금을 굴리면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만들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해외로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잘못 고르면 실력보다 환경 때문에 먼저 지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 사람들의 발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를 할수록 수수료 차이는 칼처럼 체감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선택이 갈립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보고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때려박아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는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때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손이 떨릴 만큼 큽니다. 하루에 10번만 매매해도 수수료만 220만 원이 됩니다. 수익이 나기도 전에 바닥에서 발목을 잡히는 구조라서 수수료가 높으면 절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는 게 전략의 시작입니다. 매매 실력보다 먼저 바닥 비용부터 낮춰야 숨이 트입니다. 이제 A 거래소와 대표 대형 거래소 4곳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먼저 수수료만 딱 찍어 드리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도 차이가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배수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숫자만 봐도 운용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더 직관적입니다. A 거래소는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100달러 지급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적어두었습니다. 헷갈리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만 보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을 잡는 대표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뚜렷하고 고점을 계속 높이며 올라가는 흐름이 반복되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위로 힘을 모은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늘면 시장 신뢰가 붙는 그림이라 상승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롱 진입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뉴스는 불씨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나올 때 롱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잡습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기울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이 유리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아래로 흐름이 꺾인다는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고 곧 꺾일 가능성이 커지니 숏 관점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당깁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지표가 방향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자주 씁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시장이 힘을 모으는지 흩어지는지, 어느 구간에서 무리했는지 판단 기준이 되어줍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확률이 높아집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로 들어가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하실 때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수수료 할인 꿀팁과
$100 가입 방법도 꼭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